자, 기술 세제서입니다. 염장품부부터 바로 합니다. 34페이지. 할 수 없다. 34페이지입니다. 일단, 앞으로 지금 오늘 하는 시간에는 온도, 생사, 해사, 해경, 자기소화, 그 다음 통조림 가공, 수산물 특징, 수분이 있고 성분화 특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34페이지가 자기소화에 개입해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억제하는 게 뭡니까? 소금에 관계돼가지고 염장품, 건제품, 분제품 하는데, 염장품입니다. 염장품은 박스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있죠. 이 박스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마른간법, 물간법, 계량물간법 특수 염장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른간법, 물간법, 계량물간법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특수 염장법에는 배납 염장법, 염수주사법, 압착 염장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체하고 소금이 접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면 어체가 있으면은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간법의 방법, 장점, 단점, 특징이 있고요. 물간법의 장점, 단점, 특징이 있습니다. 1년 2차까지 놓았으니까 계량물간법, 배납 염장법, 염수주사법, 압착 염장법 장점하고 단점을 구분해가지고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른간법은 이 어체가 있으면 그냥 소금 발 뿌리죠. 지방에서 많이 시골에서 많이 했거든요. 깔치 사고 나면은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소금 뿌리 놨더라고. 이게 마른간법입니다. 물간법은요, 이 식염이라든지 소금에 그거에 담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계량물간법은 마른 간 한 후 뿌렸다가 대상의 누름돌을 유지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계량물간법입니다. 배납 염장법은요, 어체 식분대에 녹아있는 기체를 제거한 후 기체를 없애야 된다. 왜? 공기하고 산소하고 지질에 결합돼 버리면 산패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죠? 건조할 때도 뭡니까? 유소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건조 때 지방하고 산소가 결합되면 유소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제거한 후 사용되는 게 배납 염장법입니다. 염수주사법은 고기 어체마다 주사를 바로 줘버립니다. 그리고 직접으로 빨리 침투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압착 염장법은 마른 간 후, 무린 후 식음에 주입을 합니다. 이걸 다 특징을 가지고 장점, 단점, 특징인데, 우리 수험서 같은 데는 마른간 물간법, 계량물간법 위주로 녹아있지만, 특수 물간법이 이제 이렇게 시계가 되는 이유는 대학 교수라든지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깊이 보면은 어떻게 놓을 것인가 장점, 단점까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밑에 특징을 볼게요. 마른간법. 소금의 원료 무게의 20~30%가 뿌린답니다. 뿌립니다. 뿌립니다. 뿌린다. 비법 하나 빠진대요. 뿌림. 원료 무게의 20~30%니까 소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그죠? 그 다음에 물간법입니다. 침지하니까 용염량이 많고 염장 중 자주 고반 서로 교환해 줘야 됩니다. 물이 이제 식염의 농도가 작아지면 다시 갈아줘야 되죠. 봄에도 측정이 필요합니다. 자, 봄에도 측정 2차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도 측정이라는 것은 물간법을 할 때 소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봄에도 측정입니다. 그건 2차 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도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간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량물간법은 마른간법의 마른간법을 해가지고 물간법의 단점을, 마른간법의 장점과 물간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말이 좀 이상하다, 밑에가. 그게 이제 계량물간법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자. 장점을 보면요, 장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량물간법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외관의 수율이 좋답니다. 식염의 침투가 구현하답니다. 누름돌을 누질렀으니까 산화가 억제되어 변색 방지가 효율적이랍니다. 절차가 너무 많죠. 번잡하죠. 그 다음 이제 마른간법의 장점은요, 설비 시설이 간편하네요. 우리 시골에서 됐으니까 포화 염수 상태가 되므로 탈수 효과가 크답니다. 피해가 부분적이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언급이 되죠. 피해가 부분적이다. 그리고 다음에 물간법은 피해가 전체적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장단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면 됩니다. 물간법하고 마른간법, 물간법은 장단점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한 것이 계량물간법입니다.
이해를 하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점을 한 것이 계량물관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물관법은 배납, 염수, 압착 연장법이 있는데 소금하고 오체가 부딪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답니다, 교수들이. 그러니까 저 배납 연장법의 특징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금 침투가 균일하고 외관과 수율이 좋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염수주사법은 한 개 한 개 대응에 쓰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주사를 내가 쓰는데 침투는 빠르겠네요. 실시간 단축이 되겠네요. 근데 준비의 시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압착 연장법은 마르간노 식염을 주입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답니다. 그런 맛을 좋게 한답니다. 뭐 그런 말을 특징 교수들이 적어놨습니다. 이거 하나 계속 보면 옆에서 그 마르간법, 물간법, 계량물간법, 특수연장법까지 이렇게 이론 설명해놨으니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자신은 몰라도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한 문제가 나온다 이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놓으면 뭡니까? 2차 쓸 때는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자기 소화에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자기 소화를 연장시키는 겁니다. 자기 소화를 더 진행을 억제를 시켜야만이 부패로 안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좀 오타 같은 게 있어도 좀 이해 좀 하시고, 저도 좀 많이 잡았는데 그랬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메도 측정법이 있거든요. 보메도 측정법은 2차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관법에 보메도 측정을 쓴다. 물론 1차가 논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관법은 식음을 침지하려면 식음 농도를 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그 식음 농도가 20, 30%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걸 측정하는 게 보메도 측정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 얘기입니다. 식염의 비중액을 나타내는 것이 보메도 측정입니다. 고등학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거고요. 안 녹일 바랍니다. 2차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수산물의 배나 과정에서 화학적 상시 설명. 이게 아까 전에 해당 작용, 사후경제, 해경 장소와 부패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잡아가지고 죽어버리면 ATP가 감소되면서 젖산이 생성되는 그 과정에서 미생물이 발육합니다. 미생물이 발육하면은 계속 pH는 떨어지는 거죠. 산성이 쪽이니까 떨어지니까 미생물이 발육을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자기 소화를 거쳐서 부패로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기 소화를 가면서 그 수산물 자체에 있는 어떤 호소가 스스로 소화를 시킵니다. 다이제스터를 해가지고, 셀프 다이제스터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아토니스가 먼저 불이 되죠, 영어로. 아토니스. 예. 셀프 다이제스트. 다이제스트는 거기 과자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인데, 그게 되는 게 이 한 페이지입니다. 읽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특히 신선도에 관계되어서 K값입니다. K값. 신도 측정의 K값을 지금 쓰입니다. K값을 보면은 K값 순서를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ATP와 ADP, AMP, IMP, HR, HX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가는데 마지막 30페이지 마지막 줄에 ATP, ADP, AMP, IMP, 이노신, 하이포섹신, 알아서 말하십시오. 이노신, 하이포산신, 산신이 해야 되나 뭐 해야 됩니까? 산틴 해야 되나? 이 순수도 수산직의 공무원의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DP, ATP가 AD, DAM, IM 변하고 이노신으로 변하고 하이포산틴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다른 걸 갖다 축 던져내놨습니다. 수산직 공무원 기출입니다. 8번. 그리고 K값입니다. 신선한 핵값에 나타낸다. 까지도 기출이었고요. 우리 직에도. 그 다음 넘어갑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산물에 보면은 가공품이라든지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면은 결국은 품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지금 2차든 1차든 느껴야 될 사항입니다. 신선도에 가게 되는 겁니다. 화학적 변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파트는 이겁니다. 따져보면 신선도 측정하고 이 파트가 지금 어떻게 심각할 거냐 이겁니다.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수산물의 특징, 성분상이나 조직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성분하고 조직상의 특징이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백색어, 적색어 해남육이거든요. 적색어라든지 그리고 백색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에 따라 가지고 사후경쟁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올 겁니다. 이제.
다 세트로 지금 뭐 봐주시기 바라고요.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장시 품질 변화는 미생물에 의한 품질 변화가 있습니다. 인돌레이드 악취 발생이 생기고 지질에 함으로써 카보닐의 분해로 품질 저하가 된다, 이런 얘기 있고요. 식품을 냉장하면 저장성이 커지는 이유는 산화 반응이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일단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가장 산소가 배제를 시키고 또 하나 뭡니까? 수분이, 그래도 이제 산소를 무조건 배제시키는 것보다도 또 하나의 뭡니까? 자율수와 결합수가 있는데, 자율수는 줄이도 되더라도 결합수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정한 선에서 40% 알로만 줄이면 되는데, 40% 선까지 줄이면 되는데 30% 줄였다 그러면은 어체의 뭐 모양이라든지 맛이 날아갈 겁니다. 그런 문제까지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습도 같은 것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화학적 원인으로는 지방질 식품의 저장 시 자동산화 상태입니다. 등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 이는 지질 분해 요소인 지방산 스테롤에 의하여 불쾌한 맛 등이 촉진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단백질의 분해 요소인 펩티드 아미노산이 자기소화에 작용하여 자율증연화 부패 촉진을 한다. 그러니까 부패로 가는 구수들이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흐름만 이렇게 보고 이 차를 어떻게 쓸까, 이런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그 화학적 변화가 있고요. 화학적 변화 중간에 1, 2, 3, 4가 있죠. 4번 볼게요. 기타 색소 화합물의 변화에 의한 식품의 변색 갈변 현상, 이는 호소적 갈변으로 갈변 요소인 티로시나제 맹의을 가진 아미노산 성질의 티로신이 새우 등에서 검정 색소인 멜라닌으로 변하는 것이고, 갈변 현상, 호소적, 그리고 티로신이 멜라닌으로 변한다. 3의 2차입니다. 흑변인 멜라닌 억제 방안으로는 산성 항산 나트륨 용액을 식품에 침지 후 냉동 저장하는 방안 등이 있고요. 또 갈변에서 비호소적으로는 식품 성분 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비호소적 갈변으로서 나누어지고 아스코르빈산 산화 반응, 메밀리드 반응 등이 나타나고 대안으로는 골드체인, 좋은 저장 방법 등이 있다, 이겁니다. 개념만 먼저 봐두시기 바라고 읽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원인에 의한 분질 변화는요, 동결놀이 해동 시 드립이 발생하겠죠. 자, 이제 물리적 변화입니다. 이제 이때 드립입니다. 물리입니다. 해동 시 빙결점, 점 있잖아. 빙결점이면 온도입니다. 빙결점은 얼음덩어리입니다. 정. 빙결점이 녹아서 수분이 원래의 그 해동 시 어체에 달아붙어야 되는데 거기서 달아붙지를 못합니다. 왜? 급속동결과 완만동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동결, 완만동결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할 때도 급속동결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35분 안에 최대 빙결점은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얼음 덩어리 빙결점이 똑같아가지고 수분이 안에 있는 어체 안에 있는 조직이 손상이 안 됩니다. 근데 완만동결 해버리면은 그 빙결점 얼음 덩어리의 크기와 작기가 이렇게 구분되다 보면은 어체 안에 의육이 있잖아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는 것은 나중에 해동할 때 원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유출되는 것이 드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걸 지금 어떻게 말 쓸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대로 쓰면 됩니다. 해동 시 빙결점이 녹아서 수분이 원육질에 흡수되지 못하고 체액이 분리되는 것을 드립이라 한다. 이렇게 방지는 급속 동결이 어떻고 온도를 동결하고 나서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온도 상온이 필요 없이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립이란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해동 시 덩어리가 녹아서 원육질에 흡수하지 못하고 별도로 떨어지는 것이 드립이라다. 드립이는 떨어지다는 뜻 아닙니까? 똑똑똑 떨어진다.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온 온도의 변화, 그리고 단백질 변성 등이 있고요. 그것은 프리전 번입니다. 냉동해라는 겁니다. 3회 2차 기준입니다. 냉동해라. 동결식품의 동결중 식품의 포면의 얼음이 성화, 고체에서 기차로 되면서 동결되어 있는 어체가 빵빵빵 구멍이 뚫린답니다. 다분기를 변하여 식품의 외관이 손상되는 것이 냉동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전 번은 냉동해입니다. 옆에 밑에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런 색소의 파괴 현상, 냉동에는 지방의 산화 현상이 일어나고 포장지
물 분자가 투과시 아까 물이 들어가 버리면 산소가 투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질하고 지방하고 부딪히가 산패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징을 잘못했다든지 이럴 때 냉동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지는 그레이징을 잘한다든지 속포장을 잘한다든지 그리고 습도를 알맞게 어체보다 좀 높이 해준다든지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그게 냉동의 방지입니다. 3회 2차입니다. 의료에서 빙의를 잘하거나 물 분자에 어체에 투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에틸렌 같은 거라든지 비닐 포장을 쓰면 좋겠죠. 사용하거나 저장실 내에 강계 습도를 높여주면서 등온 덥석 곡설을 뺏기지 않게 말해요. 어체에 있는 물을 있잖아요. 수분을 뺏기는 걸 어느 정도 조절해 주라는 겁니다. 습도가 많아야 밖에 있는 습도를 내가 땡길 거 아닙니까, 어체가. 그러니까 습도를 높여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냉동의 프리즘폰을 줄여준다 이겁니다. 이해는 갔었습니까? 2차 문제가 여기서 1차, 2차 두 세 번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가. 그 다음에 온도입니다. 온도가 이제 여기서 빙장이 있고요. 빙장은 세빙법, 수빙법이 있고요. 자, 온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냉각, 동결, 저장. 이경의 고수가 온도 분류를 했는데 냉장, 칠더, 부분, 빙결점, 그리고 빙결률, 최대 빙결점, 심온 동결, 동결골선 분류. 그 다음에 저온 저장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온 저장 방법, 냉장법은 딱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어체를 저온 저장 냉장법 넘기면요 40페이지 동결하지 않고 0도씨 정도에서 습도는 높네요. 85에서 95%입니다. 5가 빠져야 되는데 상대 퍼센트 5가 빠져야 되는데 하나 더 있네요. 정도로 저장합니다. 상대 습도가 온도는 0도이지만 상대 습도는 85% 이상 되게끔 저장하는 어체를 동결하지 않는 것이 냉장법입니다. 저온 저장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골드 체인을 있잖아요. 골드 체인은 교수들은 5도씨로 유지하는 골드 체인을 말도 있고 또 2도씨도 유지하는 게 골드 체인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 2, 3도 선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온 저장법은 냉각 저장법이 있고요. 동결 저장법 두 가지로 암기를 하십시오. 먼저 동결 저장은 냉동법이라도 합니다. 급속 동결 후 마이너스 18도C 이하에서 장기간 저장하고 동결하고 나서 그레이징 속포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체에다가 물을 해수를 뿌린다든지 또는 단가가 침지해가지고 그레이징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장기 저장하는 것이 냉동법 또는 동결 저장법이라 합니다. 급속 동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속 동결이라는 것은 밑에 약 35분 내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를 급속이 통과하는 게 급속 동결이고 35분 이하 되는 것은 완만 동결입니다. 그럼 급속 동결이 최대 변결점 생성되라 그럽니다. 0.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용어로가 있어. 그러면 최대 변결점 그거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인데 어체의 수분이 80% 이상이 얼음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앞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완만 동결 이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급속 동결, 완만 동결 그리고 동결 저장법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냉각 저장법입니다. 냉각 저장법은요 어체를 동결하지 않고 0도씨 정도에서 하는데 빙장법과 냉각 해수 저장법이 있습니다. 수산지 공부 두 분 다 나왔습니다. 빙장법은 얼음을 이용한다 핵심입니다. 얼음을 이용해 가지고 어체가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냉각 해수법은요 밑에 냉각 해수 저장법은요 얼음 대신에 침지합니다. 해수에 침지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도 정도에서 냉각시킨 찹찹한 물에 침지하는 것이 냉각 해수 저장법이고 빙장법을 대체합니다. 왜? 연안에서 빙장 얼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려면 독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냉동시도 필요하고 얼음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대신에 해수만 적절하게 했으면 더 비용이 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하는 방법이 냉각 해수 저장법입니다. 그리고 해류성 오류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7도는 마이너스 5도에서 5도 사이가 냉장점과 은원점 부근의 온도를 7도라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책 2기처럼 나온 것 같은데 냉각 저장법에는 빙장법, 냉각 해수 저장법 7도로 나누고요.
동결 저장에는 급속 동결, 완만 동결로 나누는 게 머리를 젓는 게 낫습니다. 일단 앞에는 그냥 다하게 나열된 상태거든요. 다른 그 대학 교수 책도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 빙장법은요, 얼음을 이용한다. 이 핵심입니다. 냉각 해수는 얼음 대신에 얼음물 같은 온도의 물을 이용합니다. 해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침지한다. 냉각 해수법. 빙장법은 얼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연근에서 잡고 나면은 통통통통 양육할 때까지 고기에다가 신선하게 얼음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얼음을 빙장법에 뿌려주니까 어체와 얼음이 부딪히는 어떤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아이스본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빙장법에는 얼음을 이용하여 어체의 온도를 저하시키며 어패의 체내 수분을 얼리지 않고 어체 내 수분을 얼리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한다. 전통적으로 선의 저장과 수소에 사용되며 정수, 당수, 해수, 수빙법 등을 한답니다. 빙장법에는 쉐빙법과 수빙법, 약재 얼음 이용법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쉐빙법은 얼음을 깨가지고 한다는 거죠. 수빙법은 얼음에다 담가준다는 거. 얼음이 많으면 고기가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수빙법, 침수되어 있는 거고. 쉐빙법은 얼음을 깨가지고 막 덮는 거예요. 뭔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뭐 이제 또 다른 부패 방지를 해가지고 약재에 넣는 게 약재 얼음 이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쉐빙법에는 얼음과 부딪히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부패하는 상태가 있답니다. 그게 아이스본입니다. 적으십시오. 아이스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모의고사 1회 1번 문제입니다. 아이스본이어서 봅니다. 난 냉각해수, 동결, 급속 동결까지 했습니다. 아, 그 밑에 연자가 있네요. 그 토시는 틀린데 급속 동결 밑에요. 수상 고고 온도 정리입니다. 저온 저장은 보통 5도씨 이하, 냉장은 0, 10도씨 이하로 전제하여 다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거 책에 그렇습니다. 냉각 저장은 냉장 매체, 얼음, 공기 등 접촉 방법으로 나누고, 빙장법, 냉장법, 쉐빙법, 아이스번, 얼음과 어체의 접촉 불량으로 인하여 변질 현상 조심. 수빙법, 냉각된 해수에 세척 고반대로 하는 거로 나누고, 수산물의 동결점 이하로 내려서 저장 마이너스 18도로 나온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 있답니다. 하고 있답니다. 지금 보고. 냉각 해수라는 것은 그럼 바닷물을 퍼가지고 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기계가 냉장이 있겠죠. 있겠죠. 그렇죠. 그걸 실어가 배가 나가가 잡으면 바로 저도 저 그거 아니면 그건 안 같아요. 여기서 냉각해서는 그냥 어체를 올려가지고 어체를 차게 한 상태에서 바닷물을 갖다가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어체를 넣다가 그렇지. 바닷물은 그 잡지 않는데 그걸 이제 부으면은 같이 이제 저는 그 마이너스 1도에 그 냉각시킨 해수에 침지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요. 뭐 어체를 넣어보면 그 그것도 동결이지 뭐. 냉동이나 혹은 어패를 마이너스 1도씨에 냉각시켜가지고 아닙니다. 그거 안 맞지. 어패류를 마이너스 1도에 그 물이 있거든요. 물에 담가버립니다. 해수에. 그렇지. 네. 그거 맞지. 그러니까 동결 저장은 아까 행님 말이 맞는데 냉각해수는 물 자체가 마이너스 1도에 찹찹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그 식으로. 해수를 찾게 한다고. 예. 그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읽어도 항상 이해 안 합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40페이지는 위에 냉각저장법, 빙장법, 냉각해수법 7등, 그 다음 동결전환, 급속동결, 완만동결 이 두 개는 정확하게 선을 먼저 끊어 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정신없습니다. 이 책, 뭐 대학 책이든 뭐든 간에 정신없습니다. 빙장입니다. 쉐빙법, 수빙법의 약재얼음법이 있잖아요. 얼음을 활용하여 수산물의 급속히 온도 저하를 하여 단기간의 저장입니다. 저장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말 못합니다. 지금 논책 오타 없습니다. 쉐빙법, 포빙법이라 합니다. 얼음 조각을 수산물을 섞어서 저장 냉각시키는 것이고 불량이 생기면 아이스본이 생기는 겁니다. 쉐빙법, 포빙법. 수빙법, 담소나 해수를 써서 수산물을 침지시키고 냉각하는 거랍니다. 약재 얼음, 그러니까 침지시켜가지고 냉각시키는 게 수빙법이네요. 약재 얼음은 선의 수속에 사용되는 것이고, 빙장법도 얼음의 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방부제 같은 약재를 사용하는
빙장하는 방법이 약재얼음 이용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 저장입니다. 어체를 동결하지 않고 0도씨 정도에서 저장합니다. 아까 전에 그 해수를 침지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 동결 저장은요, 급속 동결하고 마이너스 18도에서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이고, 급속 동결해가지고 그레이징 후 냉장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급속 동결하면 얼음이 그 급속 동결한 상태는 뭐 30도든 40도든 그리고 핵감 같은 건 50도 이하에 동결을 하거든요. 해놨고 최소한 마이너스 18도 알로에 동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냉동법은. 그리고 나서 그레이징을 분무법이라든지 침집배가 그레이징을 딱 시킵니다. 속포장. 그래가지고 저장하는 게 동결 저장법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입니다. 냉장이란 0에서 10도고요. 냉장이나 수산물의 빙결점, 수산물이 어는 거는 0.5에서 2도, 마이너스 2도씩에 언답니다. 바닷물은 마이너스 2도씩 얼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담수 있잖아. 민물은 0도씩 얼죠. 맞을 건데요. 아니, 맞을 겁니다. 칠 때는요, 5도에서 마이너스 5도입니다. 비온점은 마이너스 1도C 정도고요. 부분 동결은 마이너스 3도C에서 어는 게 부분 동결이라 합니다. 동결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동결시켜 나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 나눕니다. 일단 그 다음에 빙결정입니다. 수분의 얼음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10분의 품온 온도에다가 10분의 빙결정, 빙결정이라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거는 보완할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얼음 비율을 나누고요. 최대 빙결점,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도에 급속 동결을 시킬 때인데,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의 온도 사이에서 10분의 수분이 80% 이상이 얼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게 최대 빙결점입니다. 80% 이상 얼음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빙결점이 만들어지는 게 최대 빙결점입니다. 시몬 동결입니다. 시몬 동결은 어체의 속까지 어는 겁니다. 급속 동결하면은 35도에 이렇게 온도 팍 통과하잖아요. 45분 만에. 그러면은 그 시몬, 깊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얼음대요. 완만 동결은 35분 이상의 최대 빙결점이 통과하기 때문에 밖에는 땅땅에 얼을지 몰라도 안에 중심부는 안 얼었을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해동시킬 때 드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포장국에 등급국에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포장국에 그래 단위가 있었잖아. 그때 등급국의 10개는 뭡니까? 보관 온도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놨고 보관을 할 때는 이 온도로 보관해야 됩니다. 등급국에는 보관 온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나중에 우리가 서류검사, 강릉검사, 정밀검사에 합법 판정을 들어가잖아요. 제3자가. 그때는 중심 온도란 말을 씁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심온 동결은 어체의 속까지 어는 것을 말하고, 공정점, 굉장히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60도죠. 그 구간 내에 식품의 어느 구간, 마이너스 18도 어느 구간이 저 온도 중심점이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내려서 동결하는 것이 심온 동결이라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을 하대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래서 온도 중심점 밑에요. 동결공선 부릅니다. 수산물이 어체가 가장 늦게 어는 지점이 온도 중심점입니다. 자, 등급 판정 등급 구경 10개 있잖아요. 등급 구경 10개는 보관 온도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왜? 수입자나 가공업자나 생산자가 자기가 가공을 하고 특산 보통을 했으면 보관 온도를 그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 조건에 맞게끔. 그런데 우리 제3자가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 제3자 검사관이 간능검사, 수산물 품질관리 간능검사 할 때는 중심온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점, 수분이 모두 어는 지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간능검사를 합법 판정을 할 때는 어체에 가장 깊은 데까지 얼어야 되겠죠. 밖에만 얼고 안에 안 얼으면 안 되죠. 나중에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공정점, 이런 용어로 모두 어는 점, 공정점. 그 다음에 빙결점, 수분의 얼음으로 변한 것, 빙결점. 빙결점이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빙결정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이거 보완한다는 게 아직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빙결점 생성대, 아까 전에 80% 수분의 빙결점, 얼음이 만들어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도 사이입니다. 이게
최대 변결점 생성대를 35분 내로 빨리 통과하는 급속 동결, 35분 내에 외로 통과하는 것은 완만 동결, 이렇게 얘기가 들어갑니다. 아니 아까 얘기 중에 어체가 밖에는 흐르는데 안에 안 흐르죠. 그럼 안에가 부패돼요? 부패되고 그러죠. 밖에 나중에 아니 부패도 부패지만 나중에 해동하면 드립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드립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드립은 그렇다.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 수학 전후 품질 관리가 그 있거든요. 살짝 전후 품질 관리에 보면은 등급 합불 판정인가? 부모님과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 검사를 할 때, 나중에 수산물 품질 검사가 할 때요, 또 검사관이 할 때 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검사할 때, 이 송곳대 있잖아요. 송곳으로 팍 찔러가지고 그 안에까지 검사합니다. 온도를 잽니다. 그런데 이 검사관이 검사를 할 때 밖에만 온도 몇 도 이렇게 해가지고 탁 살짝 찍어서 온도 재는 게 아니고 가장 깊은 곳까지 지가지고 거기서 온도 기준을 해야 온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 10개는요, 아까 말대로 자기가 특산 보통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때는 보관 온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지가 보관 온도를 어떻게 하든지 보관 온도만 맞추면 돼요. 근데 우리가 검사할 때는 수부자 검사든 또는 검사관이 검사할 때는 이 중심 온도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송곳으로 지금 실험을 합니다. 송곳으로 온도가 탁 찔러가지고 그 온도를 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뭐 변결점, 공정점, 심온 동결, 어체에 쏙까지 어는 걸 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용어를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 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그 40페이지에 냉각 저장, 동결 제작, 냉각 저장은 병장법, 냉각 해수법, 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자는 급속 동결, 완만 동결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최대 변결점, 우리가 지금 바로 써먹는 이것밖에 써먹는 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동결이란 냉동을 할 때 또는 냉장이란 어체를 얼지 않고, 동결은 만화 18도 이하의 온도에서 얼어가지고 18도 이하에서 저장하는 상태가 냉동 동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나누면은 동결 저장법에는 급속 동결이고 급속 동결 또는 완만 동결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좀 안 맞습니다. 아직 정립을 하고 교수들이 하고 있대요, 법으로. 그것만 정리해가면은 온도 문제는 일단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하고 좀 이따가 다시 그 TTD 곡선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